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일단 3월의 첫 시작을 사상 최고치 기록하며 시작했던 뉴욕 증시가 차익 실현 물량을 맞아서 다소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살펴봐야겠죠. 네, 그리고 각종 지정학적인 이슈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리스에서는 3차 구제금융설 나오고 있고 또 이란의 핵 협상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이견은 여전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슈들 향후 좀 증시나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쳐주게 될지 그 영향력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MTN의 김정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QE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동성 기대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선 이런 악재들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시장의 시각은 이거죠. 설마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 먼저 악재가 선반영된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 크게 밀리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대신 유동성 기대가 올라오면서 대부분 증시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리스 부채를 둘러싼 갈등,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갈등은 제 기준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네버엔딩 스토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악재가 언제 다시 부각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악재는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유동성 기대로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신호들이 이미 확인되고 있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 증시와 국채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리스크가 줄어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증시도 큰 폭의 반등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점은 찍었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이 루브라의 흐름도 이제 둔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달러 대비해서는 좀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악재를 무시하고 오히려 유동성 기대감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부여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시장에서는 뭔가 나아지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우려감들이 여전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주식시장을 대할 때도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전략을 세워야겠죠. 네.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유동성이 먼저다라는 거죠. 유동성 기대감이 먼저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동성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거고 그 유동성이 우리 주식을 사줄 거야라는 그 기대감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차장고 환매가 됐든 기관의 대차장고 환매가 됐든 어쨌든 수급상 매도보다는 매수 쪽이 좀 더 유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과도하게 매도가 쏠렸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낙폭과 대주들이 밀고 올라오는 이유, 올라오기만 하면 10% 이상의 강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대형 악재가 다시 부각되지 않는 이상 현재 분위기가 쉽게 깨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이 유럽의 얘기들, 그 다음에 또 연준에서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전체적으로 유동성 기대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단기적인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지난 2주 전부터 꾸준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에 있어서의 선택은 낙폭과대주라는 거죠. 낙폭과대주, 많이 빠졌던 종목, 대차잔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 이 대차잔고가 환매될 경우, 반등을 시작할 경우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선택이 아직까지는 가장 유리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지수 기준의 움직임, 3년 현대차가 계속 끌고 갈 거라는 그런 믿음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략을 해보자. 그중에서도 낙폭과대주나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에 좀 더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슈와 함께 저희가 종목에 대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이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더욱더 심화가 되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도 별다른 스토리가 아닐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에서도 충격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충격은 덜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지금 기술 개발 능력이 가장 떨어지고 설비 투자의 시기도 계속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피다와 합병한 이후에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실제로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한계에 좀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가격이 또 슬슬 빠지고 있고 PC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주봉의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최근의 조정폭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어져 왔던 저점 라인을 만약에 붕괴시키면서 움직인다면 불안감 자체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을 보시면 반도체 수급 동향은 나쁘지 않게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이크론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론의 문제는 언급드렸던 것처럼 설비 투자의 지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자금 동향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결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시장은 지금 보시면 분명히 과점화된 시장입니다. 세계 업체가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너 테이키돌. 그러니까 이긴 사람들이 지금 전부 시장을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잘 되는 삼성전자와 잘 못 되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모두 끝나서 치킨 게임이 끝난 업종마저도 잘 되고 있는 쪽과 잘 못 되고 있는 쪽의 격차가 앞으로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 규모를 보시면 메모리 시장은 앞으로 이제 둔화되거나 줄어드는 반면 비메모리 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IoT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자이로 센서라든지 아니면 아날로그 반도체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실제로 그런 종목군들,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든지 리니어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던 반도체 종목군들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C에 영향을 받는 인텔과 마이크론이 죽을 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반대로 리니어 테크놀로지나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종목군들은 오히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RF 디바이스 같은 종목군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와 치킨 게임이 끝난 업종 내에서도 주가의 등락은 계속 엇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보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술별 디램 수요 전망을 보시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DDR4가 급증하는데 지금 DDR4를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해부터 준비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좋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부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선호주 개념에서 봤을 때는 뭐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뭐 보유 정도의 의견 혹은 뭐 조정시 매수 정도의 의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SK하이닉스는 안 좋은 거냐? 삼성전자로 옮겨 타야 되느냐?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시장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고 IoT 기기가 많아지고 있고 시장 전체의 확산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고 또 설비 투자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는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이크론만의 문제였고 또 좋게 얘기해 주셨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종목으로는 저희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각통해서 액면 분할 관련한 이야기도 일전에 해봤었는데 드디어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롯데칠성이나 또 이런 황제주들의 고가주들의 액면 분할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이 뒤를 이어서 그것들이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아모레퍼시픽이 이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주가가 부양되거나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재료가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습니다. 뭐 화로처럼 팔딱팔딱 뛰는 재료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좀 신뢰가 나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 재료를 가지고 얼마만큼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종목의 가장 큰 약점, 특히 뭐 영풍그룹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거래가 하루에 10,000주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없고 호가 자체가 벌어져 있으니까 내가 거래를 하고 싶어도 이 종목의 거래 자체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면 뻔히 알고 PBR 낮은 종목이면 뻔히 알면서도 손이 나가지 않는 것은 이거 잘못 샀다가 손해를 크게 보고 내가 팔려는 가격에 못 판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두려움을 없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이 종목들을 멀리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있다면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부양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태광산업이라든지 영풍이라든지
뭐 롯데칠성과 같은 이런 거래가 없던 종목군들의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혹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조금 더 뺏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시고요. 펀더멘탈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소멸되는 과정에서는 잠시 또 차익을 실현했다가 다시 펀더멘탈을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가주에 대해서는 이슈가 빠르게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겠죠. 갖고 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슈에 따라서 빠른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코스피가 2,000선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간밤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진단 좀 더 꼼꼼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선 전략 함께 하시죠.